오래간만에 일본 뉴스 소개할 텐데요. 끔찍한 분석입니다. JB 프레스 신문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니시무라 기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사람 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아주 전문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글을 쓴 건데요. 오늘자로 썼습니다. JB 프레스에 제목이 핵과 GPS 유도 미사일로 한국 점령을 엿보는 북한이다. 옛날 방식의 육해공군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2, 3년 내에 점령당하는 쓰라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구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이런 것 하네요. 한국에 동상이 세워질 날 가능성도 있다. 동상이라는 건 이게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이라는 얘기죠. 소개를 하면은요. 북한의 김정은이 실권을 계승하고 북한군이 급격히 변모했다는데요. 한국 정부를 저주하고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욕하고 이런 것이 한국은 이렇게 해도 절대 보복할 수 없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데 니시무라 김일 씨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기습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전투 유지 능력, 여기 K센 전투 유지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특히 정밀 유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로켓포, 무인 자폭 공격기 등의 개발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공장 건설했고 미사일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다. 이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특이한 전쟁이라는데 전체를 한반도 정치를 동시 타격점에 놓고 전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면 삽시간 내에 한반도가 점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 침공과 포격 등의 도발에 언제든지 큰 타격을 주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한국 국민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정밀 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킨 때부터는 이게 국면 전환이 돼서 역전됐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기습하면 북한군이 단기간에 승리하고 형세가 역전된 실체를 그 다음에 설명을 쭉쭉 하는데요. 김정일 시대와 다른다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는 남북의 싸움은 서로 니라미아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니라미아우는 노려보다 이거예요. 남북 군사 분계선에서 노려보면서 시작되는 시나리오였는데 다시 말해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에는 지상군이 휴전선 부근까지 이동해서 전투 준비하고 기습 공격으로 38선 돌파하고 서울 심지어 부산까지 공격을 계속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쭉쭉쭉쭉 밀고 나오는 것. 이때 12만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 병사가 사전에 한국에 침투해서 국내를 혼란시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북한군은 장비가 낡아서 공군이 극단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한미 군사 해공군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군은 이제 쭉쭉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밤에 이제 그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쭉 밀고 나오는 걸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픽이 이쪽 보면은 북한군이 남침해서 한국군이 반격하는 경우에 전투 양상인데 이걸 보시면 12만 명의 특수부대는 국내에 잠입해서 국내를 혼란시킬 수 있지만 탄약과 식량의 한계가 있어서 장기간 싸우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약 연료 등은 부족하고 장기간 전투 능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 안 통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부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한의 전쟁 전략이다. 그러면서 세 개를 언급하는데요. 이거는 5월 25일, 24일이군요. 5월 24일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답니다. 1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 2번 전략 무력을 고도의 임전 상태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3번 포병 화력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게 상당한 군사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설명 안 하네요. 그러나 자기가 해설을 하는데 1번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개입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딱 벌어져도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하와이, 괌, 일본 열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북한군의 군사 전략과 군사 태세 확립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위주로 전쟁을 주체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전쟁이 아니라 미사일을 쏴가지고 차 초토화 먼저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포병 화력과 이런 이제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로켓포 이거라는 것인데 유사시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전투작전 전술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이
글쓴이가 중앙군사의 약대에서 제시한 것은 앞으로 노력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 거의 완성해놨다. 그래서 김여정이나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도 한국은 반격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미 군사 전략을 거의 완성시켰기 때문에 있다. 자신감이다. 그렇게 보네요. 한국 전역을 동시에 두드리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로켓은 중국이나 러시아 측의 위성의 유도를 받았고 낮은 탄도 궤도 그리고 굉장히 명중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방에 한 번에 한국 전역이 사정권으로 들어가는데 뭐 공군기지, 주한미 공군기지, 한국 해공군기지, 유엔군 사령부, 사드 기지 뭐 이런데 전부 한꺼번에 팍 해서 한 방에 다 명중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기습 공격해서 한국 전역을 동시에 두드리는 전투 양상이다. 이러면서 또 이미지 그래픽을 보이고 있죠. 새로운 양상이라는데 이걸 위해서 탄약과 미사일을 만드는 순천 공장을 5월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비료 공장인데 이게 비료 공장이 아니라 매우 현대적이고 대규모 시설인데 여기서 비료도 생산하지만 사실은 탄약 그다음 미사일 연료 요거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양산으로 변한 점령 시나리오를 그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인식해야 된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한미군을 붙잡지 않으면 몇 년 후에 한국은 북한의 무력 침공되고 한국 국토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한국 국민이 한미 동맹의 존속을 강하게 요구해야지 안 그러면 몇 년 후에 한국 국민은 한국 내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동상을 짓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찟한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제가 지금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굉장히 길어요. 7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말하자면 칼럼인데요. 니시무라 김일 씨가 이거 읽으니까 섬찟합니다. 이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되고요. 한미동맹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니시무라 김일 씨는 주한미군이 있어도 동시 타격해서 북한이 박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놨대요. 일단 여기서 박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핵이 있기 때문에 핵 억제력으로 못 들어와 꼼짝마 하면 미군이 못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네. 섬찟합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굳게 뭉쳐서 의지가 있고 한미동맹을 잡고 주한미군을 잡으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국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의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자는 의지 있으면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뭉칩시다.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